지난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승강장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승강장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역장과 서울 메트로를 상대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와 철도공사,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기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올여름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 생활 속 전기 절약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과연 언제쯤 교통이동약자 이동권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로 시각장애인의 발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기자입니다. 또 가고 나면 장애인이 또 떨어져서 다치면 또 그때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 4월 2일날 다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곳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지난 4월 시각장애 1급 여성이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로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역무원들은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무원을 부르지 않은 시각장애인 본인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성신여대역에서 시각장애 여성이 이 다리가 빠져서 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더니 그거는 개인의 문제지 왜 도우미 요청을 안 했다가 사고 났느냐. 그건 개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편 이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고 지점에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현재 17cm의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 서울 메트로가 간격을 보다 좁히기 위해 안전패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홀로 탑승하기에는 발이 빠지거나 휠체어 바퀴가 빠질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은 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한 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연대는 서울 메트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 중 사당 방면 전동차 출발이 지연되면서 시민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경고방송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서울 메트로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계 단체와 서울 메트로 사장의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위원장님과 몇 분이 같이 사장님 면담을 하신 후에 모든 것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뼘의 틈 사이로 장애인의 발이 빠진 이번 성신여대 입구역 사고. 더 이상 교통 이동 약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와 같은 사고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용하는 이 교통카드를 들고 다른 지방도시로 가면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는 11월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KTX와 같은 열차까지 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오는 11월이면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지역에 따라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했던 불편함도 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를 위해 경기도와 철도공사, 도로공사와 함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카드가 출시되면 전국의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하이패스, KTX까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으며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을 갖고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심지어는 코레일의 KTX 기차표를 구매한다든지 또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이용한다든지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전과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카드 사용이 제한되지만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해집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가까운 편의점이나 가판대에서 구입해 충전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무더기 원전 가동 중지 사태로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를 아끼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요.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청소만 해도 전기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전기 절약 방법을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절전은 간단합니다. 에어컨은 2주에 한 번씩 청소해도 절전 효과가 커지는데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차가운 바람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 에너지 소비가 많아집니다.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는 세탁물을 모아서 하는 것도 요령.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는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림질도 한 번에 모아서 하면 절전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는 찬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냉장고 공간의 60%만 사용해 꽉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실은 3도에서 4도, 냉동실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유지하고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냉장고 방열판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년간 사용하는 가전제품 특성상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플러그를 뽑는 것은 기본. 플러그를 꼽아도 방전되는 전기인 대기 제품은 가정전력 소비량의 6%를 차지해 연간 4,500억 원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켜두는 TV나 컴퓨터를 끄고 사용 시 TV나 컴퓨터의 볼륨을 줄이고 화면을 너무 밝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술집, 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금연구역 표시 여부와 별도 공간의 흡연실 설치 여부, 현장에서의 흡연 여부 등입니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자는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올 하반기 서울, 경남 지역의 택시 요금과 충남, 충북, 전남 등의 시내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제기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은 택시요금 원가 검증 용역이 오는 12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올 하반기 인상폭을 정할 예정이며 현재 개인 택시 조합은 중형 택시는 34%, 모범 택시는 41%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충남, 전남의 버스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방의 시내버스 요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시오. 어디 가시오?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친구처럼 지내는 곳. 이곳 사람들은 딱딱한 이름 대신 맥가이버와 호호 같은 친근한 별명으로 불립니다. 마을이라는 이름조차 낯설어진 도시에서 천여 명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성미산 마을. 20여 년 전 내 아이와 이웃의 아이를 함께 돌보기 위해 생겨난 이곳은 이제는 마을 학교와 병원까지 내며 성공한 도시 공동체의 선례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평화롭던 일상도 잠시 한 교육재단이 성미산을 깎아 학교 부지를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마을의 상징이 된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 남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민들. 실제 성미산 마을의 12년차 주민이기도 한 강석필 감독은 마을 개발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일상에 찌든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미산 마을이 어디 저기 먼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고 자기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 같은 날 개봉한 또 한편의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 1년에 단 2번만 문이 열리는 사찰 백흥암.
이곳에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출가한 비구니들의 일상과 수행의 모습을 담담한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감독은 1년 동안 사찰에 머물면서 비구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삶을 그려내고자 노력했는데요. 또한 그동안 일반인에게는 비공개됐던 백흥암의 아름다운 절경을 수려한 영상미로 풀어냈습니다. 영화는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서 본선에 진출하고 지난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일찌감치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블록버스터급의 화려한 영상미는 없지만 우리네 일상을 쉽게 풀어내며 관객을 끌어들이는 다큐멘터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남들과 다른 삶을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두 편의 다큐가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엘리트 요원 원류한과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인 리해랑, 그리고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난파 간첩 리해진. 5.4 부대에서 전설 같은 존재인 이들은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남한의 달동네에 잠입하지만 북에서 전달되는 명령도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곧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져 가는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 남한에 잠입한 북한 특수공작부대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는 마치 스크린을 통해 웹툰을 한 칸 한 칸 내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원작에 충실한데요. 특히 배우 김수현은 스크린 첫 주연작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캐릭터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업도 없이 벼랑 끝에 선 남자 수영. 코리안 드림을 안고 국제 결혼한 태국 이주민 그녀 마이 라띠마. 수영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밝게 웃는 마이 라띠마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떠나지만 사랑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것도 잠시. 수영은 판무파탈의 매력을 지닌 영진에게 빠져드는데 배우로 활약하면서도 꾸준히 단편을 내놓으며 영화 연출에 도전했던 유지태가 첫 장편 마이 라띠마를 내놨습니다. 유지태는 상처 입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통한 사회에 대한 날선 시선 속에 남녀의 사랑을 그려냈는데요. 특히 마이 라띠마를 연기한 배우 박지수는 신인답지 않은 놀라운 연기로 올해 충무로의 기대주 탄생을 예고합니다. 결과는 없이 꿈만 쫓는 작가지망생 앵두. 반반한 외모 외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소영. 일밖에 모르다 눈앞에 사랑을 놓쳐버릴 위기에 봉착한 윤진. 그리고 짝사랑 전문 모태솔로 나은까지. 나이가 들면 인생이 쉬워질 줄 알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인생에 버겁기만 합니다. 30에 가까워진 28 여자들의 현실을 섬세하게 그린 영화 앵두야 연애하자. 그간의 여성 영화들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 30을 코앞에 둔 20대 관객들이라면 공감대 형성이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 작품마다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 류현경은 이번 작품에서도 주연을 맡아 호연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 다시 일은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곤란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기도가 자신의 역량을 파악해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온라인 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경기도청 최창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둔 박현희 씨. 다시 일을 시작하기가 마음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 일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 마침 알게 된 것이 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제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난감했는데 그 취업 분야와 그 분야의 역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기본 조건과 능력 등을 진단해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취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온라인 세일 취업 역량 진단본부 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받고 가까운 세일센터를 방문하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손을 잡고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온라인 세일 취업 역량 진단본부로 지정하면서 전국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122개의 세인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희 진단 서비스를 이용해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현재 122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를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 본인의 역량에 맞춰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초 추진한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경기도는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입소 관리 시스템을 9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포함하고 오는 10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스템은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두세 곳을 정해 자녀의 입소를 신청하면 곧바로 순번 등 입소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경북 안동시 충혼탑 앞에서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 기관단체장 등 3,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무상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요. 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부와의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의 고래등 싸움에 시민들의 등이 터지는 건 아닐까요? 책임 있는 대안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먹으면 힘이 나는 어깨쭉 피자입니다. 뒤집을수록 맛있는 전 패자 부활 전입니다. 막힘없이 쌩쌩 달리는 대통 운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을 나누는 복집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모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